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에 드디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1호, 2호 총 2건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지는 벌써 몇 년이 됐죠? 그리고 2024년 올해 1월부터는 이제 과거로부터 계속 유예되어 오던 5인 이상 사업장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사업장에서는 사실 수많은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있죠. 하지만 많은 사례들이 재판까지 가서 여러 가지 결론들이 나온 경우들은 많았지만 이게 수사 중 혹은 재판 중에 대표자가 구속돼서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2024년 8월에 이제서야 1호 구속사례와 2호 구속사례가 나왔습니다. 먼저 1호 구속사례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큰 화성의 배터리 공장에서 큰 화재 사고가 났었죠. 아리셀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총 23명의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23분이 사망사고가 있어서 아리셀 대표가 첫 번째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바로 며칠 있다가 2호 구속수사가 시작이 되었죠. 영풍인데요. 여기는 영풍그룹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영풍의 모 재련소 대표께서 2호로 구속이 되셨습니다. 물론 구속 사유는 조금 달라요. 2호 사례부터 살펴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최근 단기간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9개월 사이에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사실 한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한 번 사망사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실수로 일어날 수도 있고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업장에서는 우리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 포인트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게 있으니 제대로 한번 대처를 해보자 라고 어지간한 회사들은 처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좀 엄격하게 여러 가지 규정도 지키고 하거든요. 그런데 9개월 사이에 총 3건의 사망사고가 연달아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회사에서 직원들 간에 주고받았던 안전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 처리 이런 것도 주고받았던 메신저까지 지우고 이런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검찰에 발각되고 법원에서도 이걸 인정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고 증거인멸의 소지가 너무 크다 해서 구속을 명했습니다. 1호 사건으로 넘어갈게요. 아리셀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사건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23명의 사망을 했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23명의 사망사고도 큰 사건이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인명이 한 번에 희생된 사건들도 사업장에서 일어났던 산재 사건도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첫 번째로 아리셀 대표가 구속이 되었느냐.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법원이 드디어 제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딱 겉으로 보이는 위험성 평가라든지 안전규정은 어느 정도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지켜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 잘 파고들어 보면은 제대로 된 산업안전 체계 거기에만 포커스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사업장 전반적인 안전보건 경영 체계에 있어서는 아주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리셀은 군대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군납비리와 엮여 있었나 봐요. 원래 군대에다가 납품을 하려면 엄격하게 품질 시험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되는 제품들만 납품을 해야겠죠. 하지만 약간 비리에 속하는 방법을 통해서 품질 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배터리들을 군대에 납품을 계속 해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걸릴 기미가 보인 겁니다. 걸릴 기미가 보이다 보니까 이제부터 FMO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FMO를 만들다 보니까 불량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똑같은 물량으로 생산을 하면은 지금 이제 제대로 된 품질 기준으로는 불량률이 높아져서 납품 수량을 맞출 수가 없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품질,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불량률을 낮춰야겠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이거는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리셀 회사는 그냥 물량을 높여가지고 불량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많이 생산하면 결국은 통과되는 것들로 또 많아져서 납품이 되겠지 해가지고 그냥 물량을 이렇게 늘려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물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캐파로는 턱도 없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아리셀 같은 경우는 1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을 계속해서 갈아 넣으면은 배터리 물량이 계속해서 그냥 찍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사가 선택을 합니다. 아무나 다 들여와. 그냥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 이런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적법한 비자를 가진 사람만이 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안전교육까지 다 이수를 해야지 외국인들이 취업이 가능해요. 그런데 다 어렵죠. 그냥 제대로 파견업 등록도 되지 않은 파견 회사를 통해서 비자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들을 아무런 안전교육 없이 투입을 시켰어요. 결국 사업장이 얘는 규정상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구축하라고 하는 표피적인 공학적인 안전점검 외에 통합적인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는 당연히 위험성 평가에는 들어가지 않는 우리 회사의 공장에 적법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고 이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파견 가능 공종에만 투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반기 점검을 하라.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고 명령인데 그거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사업장에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리셀의 대표는 구속이 되었던 겁니다.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이제 사업장에서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그냥 위험성 평가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여러 포털 사이트들에서 정부나 국토교통부 여러 부처에서 예시로 만든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관련된 체크리스트들을 다운받아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런 거 다 구축하고 점검하고 관련된 규정을 만들라고 쓰여 있어요. 파견 업체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평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하나 체크리스트가 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더 제대로 된 규정과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그게 제대로 구축되고 있는지 사업주가 직접 단기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노무사 하면서 지금 저희 자문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원인들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반 사무직 회사에서도 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회사에서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도 조금 무겁고 내용도 길었지만 특히 회사의 경영주분들이라든지 인사팀, 총무팀 아니면 경영지원실에서는 반드시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되세요.